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대로 주변에 질문자님의 친구들이 질문자님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들을 점쳐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있는 4장의 카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왼쪽부터 흔히들 아시는 크리스탈,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카이트 공작석이라고 해서 초록색깔 광물인데 이 초록색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색상이라고 해요. 월드컵 트로피에도 들어가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메시스트 자수정 카드고요. 향수 중에도 아메시스트라는 향수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게 자수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리석처럼 생겼죠. 근데 요거는 흰색 빛을 띠고 있는 터키석입니다. 그럼 요 4개의 광물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리면 크리스탈, 공작석, 자수정, 터키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크리스탈 카드 먼저 볼 건데요. 요 동물 카드 이용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장 뽑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차례대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이 뱀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흔히들 말하는 기운이 세다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은 센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기가 센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이 뱀 카드는 주변의 이야기에 막 귀가 되게 팔랑팔랑 거리는 카드예요. 화가 났다가도 친구들이 좀 위로해주고 그러면 또 가라앉다가 또 별로 별 생각 없었는데 친구들이 막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나고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주변의 영향을 좀 받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한테 어떤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질문자님은 감정적으로 같이 울어주거나 아니면 막 욕해주고 그러기보다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너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봐라, 이런 좀 해결책 위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질문자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느냐, 그걸 봤을 때 이 스콜피온 카드는 질문자님에 대한 존재감이 큰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기나 외적인 부분, 외모나 뭐 스타일 같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내 친구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 백조 카드는 굉장히 화려한 카드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고 주목받는 것들을 즐기고 그런 카드예요. 그러면서도 또 유행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근데 또 유행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철진한 스타일링을 하면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질문자님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적인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다, 이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질문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요 드래곤플라이 카드를 봤을 때는 관심이 많이 가는 카드고요. 질문자님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질문자님이랑 친해질 만한 방법이 없어요. 질문자님이 요 뱀처럼 땅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질문자님에게 딱히 다가갈 만한 그런 친구들이나 인맥 같은 것들이 지금은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뭔가 한마디 말을 붙여보고 싶어도 조금 아직은 어려운 사람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자신들의 이상형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호감이 있는 외모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대로 느껴집니다. 그럼 요 6번째 카드는 질문자님 주변 사람들, 지금 생각하는 그나마 가까운 친구랑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요 고래 카드는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카드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조금씩 싸우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랑 같이 살거나 붙어 있으면 사이가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자님은 딱 자기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은 가족도 들어오면 안 되고 친구들도 웬만하면 좀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친구분과의 관계도 오래 갈 수 있고 단단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서로 건들지 않는 하에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다. 서로 좀 터치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요 7번째 카드를 보면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방향, 미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요 스콜피온도 그렇고 드래곤플라이도 그렇고 불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불은 조금만 장작을 떼워줘도 정말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것처럼 질문자님의 부와 명예 중에서도 특히 명성, 인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높아요. 특히 주변 친구들의 지금 처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도 질문자님이 약간 우뚝 서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나의 직장에 오래 다니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거나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좀 인기, 셀럽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박쥐는 한 군데에 정착하는 성향은 아니고 여기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옷을 입었다가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새로운 옷을 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한 장만 더 뽑아볼까요? 질문자님이 앞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 조언 카드 하나 뽑아볼게요. 역시나 불의 카드가 또 하나 더 나왔어요. 이러한 질문자님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계기가 있어서 일단 발을 들이게 되면 무섭게 몰입을 하는 타입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확 몰아쳐야 되는 일에는 굉장히 좋은 속성이거든요. 근데 장기간의 레이스를 도전할 때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계획을 짠다 하실 때는 되게 나는 1년 플랜을 짜겠다, 아니면 난 1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어질수록 질문자님의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의욕이나 집중력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갔을 때는 이 옷을 입고 저기 갔을 때는 저 옷을 입고 그때그때 좀 나의 캐릭터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하나의 일에 깊게 빠져드는 거 말고 잠깐 시기라도 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도 조금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해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말라카이드 공작석 카드인데요. 카드를 한 7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지인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질문자님의 먼 미래도 점쳐볼 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일단 이 질문자님은 의외로 주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해줘도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섞여요. 다시 말해서 크게 모나지 않고 내가 좀 기분이 상하거나 저 사람이랑 좀 맞지 않아도 어쨌든 일단 어울려 다니기는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둥글둥글하다, 무난무난하다 이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학창시절에 좀 다양한 친구들이랑 무리를 지어서 다닌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C 카드는 한 군데에 뭉쳐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자님은 혼자 다니실 때보다 좀 여러 명의 사람들이랑 뭉쳐서 그룹을 지어서 다니셨을 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성향이기는 해요. 이 두 번째 검정색 말 카드를 이어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검정색 말을 자세히 보시면 불길에 휩싸여 있잖아요. 이 불길에 휩싸인 말은 친구들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이 나서줄 수 있고 희생해줄 수 있는 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작은 다툼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실망스럽다 라고 느꼈을 때 한순간에 돌아서 버릴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면성을 띠고 있는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인간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 당하면 당연히 나서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주변 상황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나서주는 사람이면서도 또 서운한 거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것도 어쩌면 좀 인간적인 성향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가 있고요. 감성적인 면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되게 단단해서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물결 치듯이 화르르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를 이어서 보면 질문자님의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 카드는 장기간, 오랜 기간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카드예요.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변 친구들이 자기의 지인들한테 질문자님과 했던 경험 또는 질문자님의 성격이나 인성적인 부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질문자님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고요. 질문자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말이죠. 친구들이 막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뒤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요 라이온 카드는 사자의 카드죠. 동물의 왕인 사자 카드를 뽑았을 때는 질문자님의 어떤 금전적인 것들 능력이나 지식같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다. 뭘 해도 해낼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질문자님이. 그래서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다. 또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말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어떤 지능, 머리 쪽 또는 금전적인 좀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옆에 벌 카드가 나왔죠?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카드예요.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이 되게 바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벌은 굉장히 부지런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서도 크게 가리는 게 없고 까다롭지 않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앞으로 질문자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성을 사귀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사귀게 되시는 과정에서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가지가 뻗어나갈 수가 있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혼자 막 개척해서 모르는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좀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통해서 질문자님과 만날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도 아까 제가 뭉치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도 그렇게 막 낯설게 대하지 않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점차 지인의 지인을 엮어서 넓혀져 가게 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회사 사람의 소개 또는 동호회 사람의 소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잠시 말씀드렸지만 질문자님은 혼자 있을 때 약간 불안정한 존재예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막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랑 모여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 내가 싫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과의 관계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식을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대신에 좀 가까이 만나고 좀 만나는 빈도를 늘릴수록 좀 풍요로워진다고 하죠. 질문자님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두 분 사이의 좀 관계, 감정 같은 것들도 끈끈해질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인간관계는 떨어지면 식고
붙으면 타오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있을 때 더 관계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문자님은 막 살을 맞대고 옆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을 막 다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질문자님 자체는 어떤 것에 구속받는 거 싫어하시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인간관계적인 면 말고 질문자님의 커리어, 앞으로의 직업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랑 모여서 하는 일, 회사에 다니는 일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 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거나 혼자 하는 일 쪽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자님은 가지고 있는 기운, 주관 같은 것들이 조금 강한 편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점차 혼자 하는 일로 가시게 되실 거고, 대신에 사적인 영역 있잖아요. 휴식을 취하거나 놀러 다니거나 하실 때는 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붙게 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일적으로는 정말 상반되게 앞으로의 5년, 10년을 봤을 때 점차 조용하고 혼자 일하고 좀 고립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실 거예요. 카드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조언 카드 한번 볼까요? 이 질문자님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는 버터플라이 카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생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역시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과 생활, 나의 회사, 나의 공부, 그리고 휴식,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이걸 할까 말까, 저걸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결정을 한 가지로 내리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성향 자체도 딱 나는 고집이 있기는 있지만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두 개 다 뭔가 딱히 장단점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가지를 확실히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실 수가 있는 카드인데,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이런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나중에 손해보지 뭐 이러고 결정을 해버리는데, 질문자님은 이걸 할까 말까 자기 전에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회사 일은 그냥 집에 가면은 스위치를 꺼버려야 되는데 누워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상사한테 보고할 것들, 동료들이랑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생각들이 명쾌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좀 사람들을 두셔야 돼요. 같이 동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지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동호회도 가입해보고 하세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실 자리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기회가 되시는 대로 다양한 자리 나가시면서 인간관계 좀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수정 카드 해석해 볼게요. 질문자님 친구들이 주변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7장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질문자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도 볼 거예요. 동물 카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질문자님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이 돌고래 카드가 나왔죠. 사실 돌고래는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동물,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나에게 득이 될 것들, 실이 될 것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계산을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다정하게 맞아주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까지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해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나를 보는 관점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신 후에 추후에 마음을 열게 되는 타입으로 좀 친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설레는 감정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랑까지 나아가기에 마음이 좀 달궈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잉어 카드를 연이어서 볼게요. 잡지도 못하고 놓치지도 못하는 그런 카드예요.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친구 관계 또는 직장에도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실 때 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딱 너 이런 행동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적을 잘 못하시는 편이에요. 무조건 져주는 편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내가 불만을 말했을 때 사이가 좀 틀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표시를 하지는 못한다. 물론 쌓였을 때는 표시를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요. 안 좋은 쪽, 비판 같은 것들은 더 사리는 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주변의 친구들은 자기의 지인들한테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지를 봤을 때 요 블루버드 카드는 좀 비현실적인 카드예요. 다시 말해 일상적인 느낌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면만 가진 그런 관계로 포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질문자님의 친구들이 자기의 이제 회사나 자기의 친구들한테 가서 질문자님이랑 자신의 관계가 꽤 끈끈하고 우리 관계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좀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성적인 면 있잖아요. 뭘 챙겨줬다, 베풀어줬다, 이런 것들, 자기가 받은 것들을 주로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이 준 것만큼 상대방이 기뻐하고 여기저기 자랑한다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어떤 명예나 부 이런 거 말고 마음, 마인드, 베푸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문자님이 평소에도 뭔가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이쁘게 하시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주변의 친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도 질문자님을 좀 포용해주고 그런 면들을 많이 느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불사조 카드는 새로 질문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역시나 요 파란색 카드처럼 불사조도 비현실적인 카드예요.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직접 만질 수가 없는 카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질문자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질문자님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벽에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카드예요.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질문자님이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고 뭔가 감정적으로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질문자님이 무덤덤하다, 시큰둥하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카드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머리, 이성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딱 처음 만났을 때는 질문자님이랑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뭔가 관계가 멀어지는,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질문자님이랑 그나마 친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자님의 가까운 지인들은 질문자님이 많이 참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막 져주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저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그냥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 참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자님 혼자 참아주는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도 질문자님의 어떤 예민한 부분 또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때, 그럴 때 좀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죠. 따라서 이 연어 카드는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 카드가 아니고 서로 달라붙으려는 카드도 아니에요. 적당한 선을 두고 대신에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느낌의 인간관계로 지금 유지가 되시는 것 같고, 대신에 이런 방식은 조금 나중에 쌓여있던 것들이 확 터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잠깐 참았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의 배려를 당연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표출을 하지 못하고 조금 마음에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이랑 친한 사람들도 되게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뭔가 불평이 있어도 마음껏 표현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7번째 카드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자님의 미래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요 거미 카드는 사실 굉장히 한 군데에 오래 머무는 카드예요.
무언가 한 가지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직업으로도 삼을 수 있는 카드고요. 일단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일정한 가치를 느끼기만 한다면 금방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고 여기저기 떠돈다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 한 군데에 멈춰있는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내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장소로 가시게 되는 것들, 그런 경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즐기실 수 있을 때 많이 즐기시고 앞으로의 5년, 10년 후에는 한 군데에 정착하셔서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다. 그럼 카드 한 장만 더 뽑아볼까요? 질문자님에게 하는 조언 카드입니다. 이 팔콘 카드는 원래는 되게 긍정적인 카드인데 만약에 조언 카드, 뭔가를 조심해라 이런 것에서 나왔을 때는 좀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게 되실 수 있는 카드예요. 꼭 이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실 때도 뭔가 되게 재밌고 가치 있는 시간도 즐거운데 약간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는 인맥들을 만나게 되실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오랜 시간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질문자님이 감싸 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질문자님의 원래 성격도 뭔가 처음 만났을 때 막 한눈에 반하거나 아니면은 보자마자 친한 친구가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보실 때 내 옆에 오래 두고 갈 사람, 같이 뭐 동업을 하시거나 좀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투자를 하기 전에 지켜보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카드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참고 조금 걸리는 것들 넘기다 보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 되게 시간 낭비다, 좀 감정 낭비다 하는 인연을 만나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은 이성을 만나실 때 처음 만난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친구 관계로 시작했다가 관계가 좀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뭔가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막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봤을 때 걸리는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연락을 하고 싶고 지금 당장 다시 안 만나면 영원히 놓칠 것 같잖아요. 그런 조바심 같은 것들을 두지 마시고 좀 차분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실수록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만 유의하신다면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이고 어떤 루틴이 확보된 직장 쪽으로 가게 되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터키석 카드 해석할게요. 카드 총 7장 뽑을 거고요. 질문자님 주변의 친구들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의 미래도 볼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이 동물 카드들을 잘 보시면 그림 밑에 상징하는 원소들이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질문자님은 불이 4개나 나왔고요. 2개의 물이 있고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통 조금은 고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질문자님이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지금 생각나는 그나마 친한 사람들 또는 가족들도 다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막 무작정 양보를 해주거나 무던하게 흘러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편입니다. 질문자님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속이 곰기가 되게 쉬운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되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되는 힘이 약하다고 하죠. 어떤 되게 작은 상처도 크게 오랫동안 남게 되는 그런 면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도마뱀이랑 여우 모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카드예요. 이게 꼭 안 좋은 의미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내가 해야 할 것들, 나의 미래, 나의 커리어,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나 뭐 그 사람들의 인생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성향은 결혼을 하시더라도 내 배우자가 무조건 1순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가정을 꾸리더라도 자식을 낳더라도 내가 제일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질문자님이랑 좀 성격이 잘 맞는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무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막 질문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고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이랑은 조금 안 맞는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하고 그러면 점점 끈끈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주변에 그나마 좀 잘 맞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인 방식,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친구들이 다른 데에 가서 질문자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요 드래곤 카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 카드는 질문자님 앞에서는 별로 티를 내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만나서 같이 놀고 밥을 먹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지인한테는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겉보기에 외모가 화려하다거나 돈을 잘 번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자님이랑 자기가 뭘 했고 아니면 어떤 감정이 통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신의 성향에 질문자님이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주인공은 당연히 그 친구 본인이겠죠. 질문자님 또한 회사나 어딘가에 가셨을 때 단순히 그 친구의 칭찬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친구인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것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질문자님의 성취에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질문자님의 재능이나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요소들은 뭐 집이 여유롭다거나 아니면 인성이 되게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외모가 정말 자랑스럽다거나 그런 요소들보다도 질문자님의 직접 경험했던 것들, 질문자님이 이루어놨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문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에요. 특히나 좀 출세 욕구가 있는 사람, 인기를 많이 얻고 싶은 사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 뭔가 질문자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질문자님 스스로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이 엮이게 되는 그 카드입니다. 좀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리는 사람들일수록 질문자님의 경험 또는 질문자님이 지금 하고 계신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친해지려는 사람이랑은 오래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초반에도 질문자님은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속이 곰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에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걸러서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카드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카드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엄청 끈끈하고 활발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 나아가고 있잖아요.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친구 관계도 이와 같이 향후 미래에도 약간의 거리는 둔 채로 같은 방향으로 향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친구랑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산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질문자님이랑 지금 질문자님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막 엉겨 붙어서 생활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지금 질문자님이 그나마 친하다고 여기는 그 친구분들과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괜찮은 분들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인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막 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변 친구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할 수 있는 친구 관계는 있을 거고요. 누구는 친구한테 뭐 받고 누구는 친구랑 뭐
평생에 뭐 약속을 하고 이런 끈끈한 관계들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질문자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붙어서 챙겨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요 켄타우로스 카드 이어서 봤을 때 질문자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켄타우로스는 굉장히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은 독선적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 자신의 감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는 인물이에요. 따라서 전형적인 자수성가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성장형에 가깝죠. 주변에서 도와주길 바라고 어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시도를 해봤다가 실패한 부분은 또 점검을 해서 조금 고쳐서 다시 해보고 하는 식으로 정말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세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것들이 많아서 빛을 빨리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노력이 쌓이고 나서 뒤늦게 빛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 개구리가 성취, 재능,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기보다는 나의 어떤 재능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점차 키워나가게 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불안정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굉장히 자기 성찰이 잘 되는 분이고 그냥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인한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를 뽑을 건데 강렬한 불 카드가 나왔죠. 그런데 이 불 카드와 켄타우로스 카드가 같이 나왔고 조언 카드로 나왔을 때는 욕심 또는 과로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카드예요. 질문자님이 워낙 성취주의자고 뭔가 바꾸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그 일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조금 잘 안 됐을 때 나중에는 나의 신체 또는 정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조언해드릴 수 있는 점은 주변에 재촉하는 사람들을 두지 마세요. 질문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가벼운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어 있어요. 막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되게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다음 거 안 되면 어떡해? 이렇게 좀 변동이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성취한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두세요. 내가 1단계를 성공했다면 그만큼 휴식을 취하거나 어딘가로 떠나갔다가 다시 와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한 개가 잘 되면 또 분위기 타서 두 번째도 해보고 싶고 세 번째도 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조금은 조바심이 나실 수 있고 성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 계단 올라가면 무조건 쉬시는 시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카드에서 해주는 조언이고요. 질문자님 주변의 친구들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같은 것들을 꽤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주변에 뭔가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아니면 뭔가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